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남편이 네. 상간녀를 꼭 만나는 타이밍이 있어. 네. 꼭 만나는 타이밍. 이거는 좀 구체적이죠. 네. 저는 약간 뭐 추상적으로 뭐 적적할 때 만난다. 뭐 아내랑 싸웠을 때 만난다. 이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그 관계가 진행 중일 때요? 자, 그렇죠. 지금 이제 불륜이 상황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증거를 만약에 잡고 싶을 때 이걸 참고하면 되지. 네. 이때는 꼭 만나니까 지금 증거가 없는 거야. 근데 정황은 있어. 네. 그런 경우에 이거를 노리시라. 예. 일단은 그 일반 직장을 다니는데 주말에는 집에 있는 거야. 네, 남편이, 네, 그지? 주말에는 딱 집에 있는 경우. 보통 네. 바람을 피워도 뭐 주말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쵸. 특히 그 유부녀랑 피우는 경우는 그 유부녀도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또 교회를 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또 바람 피면서 교회는 또 잘 다녀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 꼭 주일을 꼭 지키고 또는 네.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집에 딱 붙어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언제 꼭 만나냐? 월화. 월요일 날 거의 만난다고 보면 돼. 월화. 또는 날짜 연휴 시작되기 전에 네. 목금. 그러니까 수요일은 허당이야. 월화 아니면 목금 이틀을 추적하시면 돼요. 뭐 미행을 하시든 뭐라든. 그래서 월화 목금은 꼭 만나더라. 그쵸. 왜냐면 연휴 끝에 만나더라. 특히 목금보다는 월화가 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휴 시작되기 전 또는 뭐 이제 연휴 시작되기 전에 또는 뭐 긴 연휴도 있고 그때 뭐 우리가 이제 당분간 못 만나니까 오늘 꼭 만나자.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안 만났는데 연휴가 시작된 거야. 그 전날에. 근데 한 3일 못 봤네. 네. 3일 연속 연휴네. 월요일까지. 했는데 뭐 이를테면 뭐 대체 공휴일. 네. 그들한테는 대체 공휴일이 굉장히 힘들죠. 대체 공휴일이 없었으면 좋겠지. 왜냐면 집에 공휴일 날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반드시 만난다. 월요일까지 휴일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목금보다는 월화. 그러니까 휴일 끝에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꼭 가족들하고 주말에 있으면 연락도 잘 둘이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삐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삐지는 거를 달래주기 위해서 꼭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뭐 삐지는 거 달래는 것도 있지만 뭐 사실 뭐 자기가 힘든 거지.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특히 더더욱이 뭐 이렇게 뭐 휴일에 뭐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러잖아. 네.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막 뭐 어딘가 통화하는 거 같고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오고 막 누구랑 뭐 하는 거 같고 자꾸 들락날락거리고 소파에 멍 때리고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100%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화 연휴 끝을 공략하시라. 네. 자, 그럼 두 번째 또 뭘 것 같습니까? 요거에 착안해가지고. 기념일? 그것도 비슷한 거지 뭐. 기념일. 그렇죠. 크리스마스. 아니야, 오히려 기념일은 비껴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의심을 피하기 그렇죠. 위해서. 크리스마스나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 이제 30, 40대 분들은 이제 애들이 어리잖아요. 네. 애랑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일날 또 만약에 안 하면 좀 의심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은 가족과 보내면서 23일이나 25일 날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남편 자기 생일날도 생일날 비껴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 생일 당일날은 보통 가족들과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꼭 그 당일날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기념일은 아닌 경우가 많지. 그 전후로 오히려 비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좀 디테일하게 이게 좀 생각이 많아야 되는데 진짜. 이게 바람을 잡는다는 게 기술이네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머리로 이렇게 바람을 잡을 수는 없어요. 뭐 그러면 그냥 뭐 심리 상담 정도만 하고 말지 뭐 그냥 책에서 배운 대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치는 거지. 그렇죠? 돌려까기. 까더라도 이렇게 돌려까는 게 이게 아프거든. 그래서 그렇듯이 한 번 더 꺾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제가 그 바람을 잡는 비결이 아니냐. 조언 드리는 게. 그리고 다른 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완전 애청자인데 뭐 운전할 때 이것만 듣는 되는데 이제 음악 안 듣고 라디오 안 듣고 이거 듣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그만큼 이게 디테일과 깊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맨날 뭐 그냥 현상적인 얘기나 찌꺼리고 있으면 뭐 대중들의 눈이 정확한데 예?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념일 아니야. 그 얘기하려고. 기념일 X. 기념일 전후로 오히려 공략하시라. 아니야 기념일. 자, 두 번째는 가족 여행을 이제 가잖아. 뭐 휴가라든지 가족 여행 직후.
식구 거의 만난다고. 가족 여행은 연휴보다 더해. 이 가족, 그러니까 약간 양다리형 인간은 이혼불사형은 가족 여행이 지긋지긋하지. 이혼불사 이미 상간녀한테 깊어질 대로 깊어져가지고 진짜 가족들과 보내는 것도 싫고 아내도 싫고 맨날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너랑은 죽어도 못 산다 이렇게 네. 한 사람이 억지로 가족 여행을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된 경우는 당연히 네.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가족여행 가도 혼자 겉돌고 맞아요. 삐딱선 타고 계속 핸드폰 하고 있고 자꾸 저쪽으로 혼자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풍경사진 자꾸 찍으면서 누구한테 자꾸 보내는 것 같고 계속 그 상간녀랑 이게 소통을 하는 거거든. 여행 가서도. 맞아. 그런 거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그렇죠. 자기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 그런 거 많이 하지. 제가 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경우 거의 그렇고 네. 양다리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여행, 그러니까 이혼불사형은 가족여행을 처음에 갈 때부터, 가기 전부터 싫은 거야. 네. 억지로 간 게 역력해. 네. 근데 양다리형도 마찬가지야. 양다리형, 적당히 가정에도 충실하고 바람도 피는 인간도 가족여행을, 뭐가 차이점이냐면 이혼불사형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혼불사형은 처음부터 그냥 계획했을 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싫은 거야. 근데 양다리형은 일단 가족여행 가는 건 좋아. 왜냐면 그것도 꼭 상간녀랑 간 데를 꼭 가려고 그러더라고. 또 네. 상간녀랑 여행을 가면 여길 또 우리 애들이랑 와이프 한번 오고 싶다 요 생각하고 네. 또 이제 가족 여행을 가면 여기 그녀와 같이 오고 싶다. 그래서 꼭 같은 장소를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제 가족 여행을 가면 이제 처음에는 좋아. 네. 왜냐면 이제 가족들한테도 좀 하니까 내가 이제 충만한 거지.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또 상간녀도 좋아. 그러니까 상간녀한테는 잘 포장을 해서 가는 거지. 나도 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이해해라. 그냥 내가 그냥 가서도 계속 연락할 테니까 자기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다. 나는 내 사랑은 오직 당신뿐이다. 뭐 이러면서 가는 거지. 네. 또 가면 또 가족들이랑 있는 게 또 좋은 네. 거죠. 애랑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좋은 거지. 일단 나에게는 가족도 있고 애인도 있고. 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식상해져. 네. 양다리형 인간은. 양다리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가족 여행 끝날 때까지 피날레까지 좋은데 네. 양다리형 인간은 피날레가 끝나기 직전쯤 되면 지루해지기 시작해.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여지없이 양다리형 인간도 가족 여행 마지막 날쯤 되면 네. 이제 상간녀에 대한 그리움이 막 밀려와. 그건 거의 100%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날 만난다. 그러니까 연휴 끝엔 반드시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진행했던 사건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상간녀 중에 한 명이 그 남편이 가족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가족여행 가는데 그 숙소 같은 거를 상간녀가 다 도와주고 예약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뭐 그냥 질투가 아니라 이렇게 막 뭐 도와주고 예약해주고 이게 왜 그랬을까? 그거는 좀 아내분도 되게 황당해했고 그건 좀 특이한 건데 그냥 그 여자 성격이지 뭐. 그건 분석할 필요가 없어. 약간 똘끼가 있는 거지. 성격이야. 약간 그냥 뭐 지가 관대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더 이제 점수를 얻는 거지. 뭐래? 당신의 가족은 내가 인정해 준다. 그 정도. 하지만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온통 나한테 와 있다.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내가 예약해준 숙소에 가서 내 생각해라. 약간 이런 꼬임인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약간 착각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관대하다는 거지. 이제 어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 뭐 그래 나 유흥업소에서 노는 건 난 인정. 나 룸사롱에서 물고 빨고 다 인정. 뭐 그런 헛똑똑이라고 제가 그러잖아. 그걸 왜 인정해 주냐고. 그러던 끝에 바람나고 그러던 끝에 계속 거기 상습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간녀 중에도 그런 쓸데없는 관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 저는 되게 어이없는 거지. 나는 불쌍해. 너의 가족을 다 인정해주는 관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 봐라 나는 이 정도 관대하다. 뭐 여유 있게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더 찌질한 인간이 있어. 별로 사람이 좀 감정에 솔직해져야지. 그게 뭐야. 그쵸. 차라리 질투하는 게 낫지. 질투하면서. 그쵸. 어쨌든 상간녀 가는 건 다 싫어.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든 싫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이건 뭐 늘 나오는 거지. 내쫓김을 당했거나 가출했을 때 거의 100%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분들은 이제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좀 떨어져 지내보자. 네. 바람이 난 중인데 바람을 잡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것도 한창 바람 진행 중인데 내쫓거나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뭐 그러면서 약간의 그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 거지. 그러다 보면 지도 나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좀 알겠지, 깨닫겠지. 네. 그리고 이제 내쫓는데 열의 아홉은 열의 아홉이 뭐야? 100의 한 99는 더 깊어진다.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그래. 이제 약간 양다령 인간. 그래 가족에 대한 애착도 있는 사람은 바람을 폈지만 또 나가려고도 안 해. 막 이렇게 울면서 약간 매달리기도 하고. 근데 기어코 아내분이 내쫓으면 계속 매달리지 않아요. 네.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 네. 상간녀랑 깊어진 겁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절대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을 알게 됐을 때 내가 가출을 하거나 남편을 내쫓거나 별거 들어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남편은 딱 붙잡고 통제하시라. 옆에 딱 가까이 두시라. 못 만나게, 강제로 못 만나게. 그리고 상간녀를 쳐내는 거다. 네. 그래서 가출하거나 내쫓겼을 때 네.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연휴 끝 또는 연휴 직전 또는 가족 여행 끝 또는 가출하거나 내쫓았을 때 네. 그때는 거의 핀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거가 없는 경우는 이럴 때 증거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 네. 이미 증거를 잡으신 경우에는 연휴 끝에 뭐 통제를 좀 하시라. 네. 경고를 어디 한다든지. 간지 보고 행선지 파악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상간녀한테 더 강하게 경고한다든지. 네. 야, 너 그때 명심해. 만약에 가족 여행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는 그 다음 날 상간녀한테 경고 문자 한번 보내. 너 명심해. 내가 오늘 내일 내가 한 당분간 사람 붙여놓을 거거든. 못 만나. 방법 없어. 그러니까 이미 바람을 바람을 알고 계신 분은 그런 식으로 네. 하시라. 네. 예, 그렇게 하시고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글 칼럼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